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인천 교육 혁신 방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교육학교입니다. 이 행복교육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기반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대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기간 동안에 행복교육학교는 매년 15개 이상의 학교를 지정해서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였고 드디어 도성교육감 공약인 100개의 행복교육학교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양만큼 실질적인 질적 성장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교육감 2기 도송은 교육감 체제하에서 행복교육학교 정책은 어느 정도 순위에서 진행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행복교육학교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안봉환 후보가 답변해 주시고 순서는 2번, 3번, 1번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배움학교는 그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입니다. 그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급식과 학교혁신 이 두 가지가 진보교육감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정책이죠. 이 두 개 다는 어쨌든 정교조가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평등교육과 참교육을 진보교육감의 정책으로 실현시킨 것입니다. 행복배움학교는 교육과정 혁신과 학교문화 혁신 등 혁신교육을 실천하는 건데요. 교육과정 혁신은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평가 혁신, 학교문화 혁신은 학교자치, 그 다음에 학교 민주주의 구현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행복배움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은 학교문화 혁신이 실현되지 못한 채 양적 확대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혁신은 배움의 공동체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다양한 교과 모임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수많은 조합원들께서 현장에서 많은 열정들을 쏟고 열심히 연구하고 동참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문화 혁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장 중심의 학교문화에서는 행복배움학교의 핵심인 학교 민주주의나 학교자치 실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우리 교사들이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역량을, 뜻을 펼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제왕적 교장 문화에 교장 중심의 학교 문화를 뿌리 뽑고 학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교원의 업무 경감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이게 바로 가장 학교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수업 혁신도 하시고 학교 자치도 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단체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전교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고요. 제가 지부장이 되면 단체협약이 문서상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분야를 방문해서 분회장님과 함께 교장, 교감과 마주 앉아서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서 학교 혁신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학교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손충모 후보님이십니다. 네,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100개를 넘었습니다. 도성교육감의 공약이 지켜진 것에 대해서는 축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는 한쪽에 아쉬움이 큽니다. 행복배움학교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학교를 바꾸고자 하는, 그리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고 도전이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과 시도가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변화시켰는가라는 물음에 다다르면 매우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행복배움학교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학교 교육의 질의 변화나 학교 교육 활동이 변화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다가오지 않는가? 이유는
행복배움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 정책을 교육청이 단순한 정책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행복배움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 가능한 학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학생회와 교사회가 자치회가 존중되어서 학교 운영이 학교 교육 공동체의 운영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보장 없이 즉 교육 가치, 교육 철학에 대한 공유 없이 정책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쉬움이 아닌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고 하는 제도도 사실은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제도이지요. 이 혁신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학교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학교 자치가 강화된 학교를 만드는데 지금과 같은 승진제 교장 제도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위가 학교 자치와 학교의 민주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내부형 교장 공모제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문에서 있기 때문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행복배움학교들 중에 100여 개의 행복배움학교들 중에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몇몇 학교들에서 이루어낸 교육적 성과가 전체 학교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가능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핵심 요소를 추출해서 그걸 교육청이 제도화하고 학교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 담모임과 같은 교원 교사회 의결기구와 같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하동혁 선생님이십니다. 예, 2번 후보와 3번 후보님의 혁신학교에 관한 이야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두 분 말씀 경청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신 후보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성은 교육감 시기에 혁신학교 정책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62개, 2020년 90개, 2021년 107개 이런 식으로 목표가 수치로 제시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 안 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해본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가 다시 100% 재지정되나요? 탈락된 학교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개수 늘리기에 집중해서 제대로 평가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무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본다면은 1기 혁신학교인 선학중학교, 도림초등학교 같은 사례를 보면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최소한 3, 4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 이해에서 교육 과정을 혁신하는 것도 2, 3년 걸리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개의 혁신학교를 제대로 만들려면 거의 한 6, 7년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지정만 해놓는다고 해서 혁신학교가 제대로 정상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는 결국은 혁신학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반 학교로 혁신학교의 성과와 이런 것들을 공유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과연 도서관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확 줄여야 됩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없으면 교사들이 뭘 하겠습니까? 교육 연구합니다. 수업 과정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혁신학교처럼 실무 전담사를 2명 이상 배치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를 정상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일을 하는 교육청이 혁신학교 정책을 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림을 그려놓고 직선적으로 그냥 쭉 나가버리는 거 혼자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평가 시행, 평가 반성, 피드백 이렇게 나선 행으로 발전 과정이 있어야 되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평가와 의견 수렴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교사들이 주체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혁신학교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죠. 지금 적어도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을 주체로 보거나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에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